전기차 태아조 자,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엄청난 소식 가지고 왔어요. 혹시 테슬라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 아시죠? 그거 버전 14가 드디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급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 테슬라 오너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태조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타임라인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이 2025년 10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FSD가 마지막으로 큰 구조적인 업데이트를 받은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무려 300일이 넘었어요. 300일, 거의 1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동안 물론 자잘한 업데이트들은 있었죠. 버그 픽스하고 여기저기 성능 개선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진짜 근본적인 아키텍처 레벨의 업데이트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드디어 나온다고 했다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막판에 버그가 하나 발견됐대요. 그래서 출시가 월요일로 미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 아니 지금은 X죠, X에 올린 게 뭐냐면 이 추가된 시간 동안 테슬라 AI 팀이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했다는 거예요. 버그도 고치고 기능도 더 넣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확정한 날짜가 언제냐? 바로 내일 10월 6일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실 때쯤이면 이미 출시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로보택시용 FSD UI가 업데이트 됐대요. 로보택시 아시죠?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요. 그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V1.4에서 볼 수 있는 변화들을 미리 이번 D1.4도 그 수준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4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10배 파라미터 증가예요. 10배? 이게 무슨 소린지 설명해 드릴게요. 신경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판단하는 그 구조요. 그 신경망의 파라미터 개수가 10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의 뇌세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뇌세포가 많으면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파라미터가 많으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10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도약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로 치면 펜티엄 컴퓨터에서 갑자기 최신 게이밍 PC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말했던 그거예요. B1.4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던 그 말, 이게 바로 이 10배 파라미터 증가 때문이에요. AI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마치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판단하고 운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지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일단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덜 빡빡해진대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부분이거든요. 테슬라 FSD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조금만 다른데 보거나 하면 바로 경고 뜨고 스트라이크 쌓이고 그랬잖아요. 그 스트라이크가 용서되는 시간이 원래 7일이었대요. 근데 최근에 그게 3.5일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운전자 모니터링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B1.4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B1.4가 워낙 성능이 좋아지니까 운전자가 조금 덜 집중해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 개선 사항들이 쏟아져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도로에 있는 움푹 패인 곳, 포트홀이라고 하죠. 그거 보고 피할 수 있대요. 세 번째, 주차 공간을 찾는 능력이랑 자동 주차 기능도 개선된대요. 이거 진짜 실생활에서 완전 유용한 기능이잖아요. 주차 공간 찾느라 빙빙 돌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찾아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승하차 구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대요. 공항 같은 데 가면 승객 내리는 구역, 태우는 구역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차선 선택이랑 경로 계획이 개선된대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느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경로로 가야 효율적인지 훨씬 더 똑똑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엣지 케이스 처리. 엣지 케이스가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급 차량이 온다든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요. 이런 거 지금까지는 좀 애매하게 처리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잘 대응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 고밀도 상황 처리.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 있다든지 공항터미널처럼 복잡한 지역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운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된대요. 이게 진짜 체감이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끔 차가 망설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처럼 매끄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FSD 버전 13.2.9 릴리스 노트에 나와 있던 내용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대요. 뭐가 있냐면 더 큰 FSD 모델 오디오 입력 기능, 이거 완전 신기한데요. 사이렌 소리 같은 걸 듣고 응급 차량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 브레이킹 개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그런 상황 줄어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사이버트럭 오너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사이버트럭 아시죠? 테슬라의 플래그십 차량, 그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디자인의 그 차. 근데 사실 사이버트럭은 FSD 기능 면에서 좀 뒤처져 있었어요. 출시되고 나서 거의 10개월 동안 FSD가 아예 없었어요. 10개월이요. 그리고 나중에 FSD가 들어갔는데도 에서 사이버트럭에 대한 엄청난 업데이트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많은 오너분들이 기다렸던 스마트 서문 기능, 이거 아시죠? 주차장에서 차를 불러오는 기능이요. 이게 드디어 사이버트럭에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다른 테슬라 차량들이 갖고 있는 전체 기능 스위트가 모두 포함될 거라고 해요.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거죠. 테슬라의 호강 차량이라고 하는 헤일로 비이클인데 이제야 그에 걸맞은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의 출시 전략은 항상 단계적이에요. 한 번에 모든 차량에 확 푸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단계를 밟으면서 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올린 포스트 덕분에 우리는 어느 정도 로드맵을 알고 있어요. 일단 내일 10월 6일에 출시되는 건 얼리 액세스 인플루언서들한테 먼저 간대요. 조기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죠. 주로 유튜버나 테슬라 관련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베타 테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테슬라가 포인트 릴리스를 몇 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잘한 버그들을 잡는 업데이트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더 많은 차량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 말쯤에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평균적인 출시 사이클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B1 4 로드맵이 더 있어요. 일단 B1 4형이 나오고 약 2주 후에 B1 4일이 나올 예정이래요. 이 버전은 뭐냐면 초기 출시 기간 동안 발견된 버그들을 고치는 버전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써보면서 발견된 나올 거라고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B1 4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버전이 의사결정과 부드러움에서 지각이 있는 것처럼 센티언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센티언트? 지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차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진짜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수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신기한 업데이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시 지연 기간 동안 추가된 몇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첫 번째 비주얼 브랜딩이래요. 베이에어리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로보택시들이 업데이트된 빌드를 돌리고 있대요. 거기서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 테슬라 FSD 쓰면 화면에 파란색 촉수 같은 게 나오잖아요. 차가 어디로 갈 건지 경로를 보여주는 그 파란색 선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골드 컬러로 바뀐대요. 금색이요. 그냥 금색이 아니라 정말
정말 독특한 골든 컬러래요. 이게 로보택시만의 시그니처 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로보택시가 멈춰 있거나 주차되어 있을 때는 차량 밑에서 금색빛이 나온대요. 주차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금색 글로우가 나온다고 해요. 이거 생각해보면 완전 천재적인 브랜딩이에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금색빛을 내는 차가 있으면 아, 저게 테슬라 로보택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로보택시에만 해당하는 업데이트예요. 일반 오너분들의 차에는 아마 기본 파란색 경로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정말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브랜딩, 비주얼 아이덴티티까지 다 한 개선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사이버트럭 오너분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FSD 기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출시는 내일 10월 6일에 얼리 액세스로 시작해서 10월 말쯤 일반 배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1 4.1, B1 4.2로 계속 진화해 나갈 거고, 특히 B1 4.2로 지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죠. 이게 진짜 자율주행의 미래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세상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이 혁신적인 여정태조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FST, B1-4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기능이 가장 기대되는지 궁금해요. 태조는 앞으로도 테슬라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